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다음 달부터 18조 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가동합니다. 산업은행에서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서비스 시작 20여 년 만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화석 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인 하이렉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꿈의 기술로 불리는 이 기술 개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파트너사에 갤럭시 언팩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10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언팩 행사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두 번째 갤럭시 스마트폰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원 규모 금융 패키지를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산업은행에서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반도체 기업 대상 저리 대출을 지원을 시작하고 반도체 관련 펀드 규모도 확대합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치열해진 글로벌 기술 전쟁 속 K반도체를 지원할 18조 원 규모 금융 패키지를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경제 이슈 점검 회의에서 발표한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금융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가동됩니다. 산업은행은 현금 1조 원, 현물 1조 원 등 최대 2조 원 출자를 진행해 다음 달부터 17조 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반도체 기업 대상 저리대출 프로그램으로 일반 대출보다 대기업은 최대 1%, 중소, 중견기업은 최대 1.5% 수준 우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기업의 스케일업과 대형화를 위해 조성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천억 원을 신규 조성해 총 1조 1천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내년까지 조성되는 3천억 규모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와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용도로 집행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3년 더 연장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네이버 웹툰, 야놀자 등 국내 IPO 대어들이 미국 증시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이 아닌 미국 나스닥 상장을 선택한 건데 글로벌 투자 유치 등 외형 확장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오는 27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서비스 시작 20년 만에 미증시 입성을 앞둔 겁니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주당 18에서 21달러, 기업 가치는 최대 2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번 상장을 통해
5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행 플랫폼 야놀자도 미국 나스닥 상장 준비에 분주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델라웨어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야놀자의 기업 가치는 최대 10조 원 이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증권가는 야놀자의 상장 시점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도 지주사 나스닥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서 회장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1조 원 이상의 몸값을 자랑하는 유니콘 기업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외 자본 조달로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고 사업 확장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는 몸값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분석도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조단위 기업들의 해외 IPO 바람에 국내 증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 2021년 나스닥에 입성한 쿠팡은 현재 22달러로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장윤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다 돼가고 있죠. 철강 분야 초격차 경쟁 우위 회복을 위해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기존에 석탄을 써서 쇳물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이 화석 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혁신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기술 개발 현장에 이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포스코는 파이넥스의 유동 환원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인 하이렉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이렉스는 석탄 대신 수소를 최대 100%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공법입니다. 철강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어 꿈의 기술로도 불립니다. 하이렉스 공정은 4개의 유동 환원로와 ESF 전기 용융로라는 두 가지 설비를 결합해 이뤄집니다. 포스코는 ESF 전기 용융로 시험 설비를 언론에 처음 공개하고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포스코는 2027년부터 하이렉스 시험 설비인 30만 톤 규모의 데모 플랜트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개발을 지속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하이렉스 상용 기술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포스코 그룹이 철강과 함께 주력 성장 엔진으로 삼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장입니다. 원료와 소재, 리사이클링의 풀 밸류 체인을 완성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공장 바로 옆 부지에선 리튬을 담당하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이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향후 광석 리튬 기반 수산화 리튬을 연산 4만 3천 톤 생산하게 됩니다. 양극재 사업의 경우 현재 광양, 구미, 중국 절강 포화 합작 공장을 포함해 총 연산 15만 5천 톤의 생산 체제를 갖춘 상태입니다. 오는 2026년엔 광양과 포항, 캐나다 등에서 양극재 공장의 증설을 통해 연산 39만 5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 2030년엔 양극재 생산 능력을 연산 100만 톤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두 번째 갤럭시 스마트폰이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갤럭시 언팩 초대장을 발송하고 현지 시각 다음 달 10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공개 제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올 초 출시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이은 두 번째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6 등 폴더블 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파트너사에 전달된 영상 초대장에는 폴더블 폰을 형상화한 듯한 V자 모양의 형체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파리 에펠탑 이미지와 갤럭시 S24 시리즈 언팩 영상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별 모양 4개가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폴드와 플립에 AI 기능이 탑재될 것을 암시한 겁니다. 이외에도 언팩 행사에선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과 갤럭시 워치 7 등 웨어러블 제품도 공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언팩 행사는 삼성전자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정 광장이 미국의 마켓 체인 기업 스프라우츠에 입점하며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지 수요에 맞춰 특화한 제품을 내놓는 등 K 건기식으로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정 관장이 한국 건강기능식품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의 프리미엄 마켓 체인 기업인 스프라우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프라우츠는 친환경과 유기농을 콘셉트로 고품질의 유기농, 비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 등을 판매하는 프리미엄 마켓 체인 기업입니다. 미국 전역에 4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연매출은 약 9조 원에 달합니다. 앞서 진출한 코스트코와 아마존의 매출 호조,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스프라우츠와의 계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I'm very excited to find Korean red ginseng here. I've heard about it from friends and the stick format makes it super easy to use. So I'm really 정 관장은 지난해 미국 LA 인근 플런튼 지역에 R&D 센터를 열었는데 이번에 스프라우츠에 입점한 제품은 이곳과 한국 R&D 센터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쓴맛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소비자 입맛을 고려하고 활력과 신진대사에 관심이 높은 현지인의 니즈를 반영해 기능성을 강화한 제품으로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본격 진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지 소비자에 맞는 맞춤형 제품 출시로 대형 유통 채널에 적극 진출해 세계 시장에서 K 건기식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 식품과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건기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느는 추세. 수익 확대를 위해 주력 제품을 해외 유통 채널에 적극 입점시키며 시장 선점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최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등 1,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죠. 이 지진 이력이 적었던 호남권 지진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공표하는 등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 위험과 관련한 특별약관 가입률은 지난 2022년 기준 3.3%에 불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지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화재보험 특약 등을 통해 지진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주택과 일반 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지만 지진 위험 특약을 추가하면 지진에 따른 화재나 붕괴,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을 통해서도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과 지진해일 등 지진재해를 비롯해 태풍과 홍수, 대설 등 풍수해로 발생한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의 물적 피해가 보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주택이 절반가량 붕괴됐던 A씨는 이 보험을 들어둔 덕에 보험금 2억 5,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B씨도 연간 개인 부담 보험료 4,400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1,2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온실 18%에 그쳤습니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도 23% 수준입니다. 지진보험에 가입할 때는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지진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 신체 피해는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서울 대흥동 상장회사 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형성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현재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취약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서 주요 20개국 G20,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나간다며 올해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서 어업이나 바다에서의 양식업은 인류에게 훌륭한 식량을 제공해 주는데요. 세계 식량 농업기구는 지난 7일에 전 세계 어업 및 양식업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양식업이 처음으로 수생동물 생산에서 이 포획 어업을 능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업 및 양식업 생산량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전 세계 수산 및 양식업 생산량 어느 정도가 될까요? 2024년에 전 세계 수산 양식 어업 현황은 이게 이제 2020년 전 세계 수산 및 양식업 생산량이 2020년 대비 4.4% 증가한 2억 2,320만 톤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1억 8,540만 톤의 수생동물과 3,780만 톤의 조류가 잡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류는 김이라든가 미역 등을 말하죠. 그런데 2022년엔 역사상 처음으로 양식업이 포획어업을 제치고 수생동물의 주요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양식 생산량은 전례 없는 1억 3,090만 톤에 달했고요. 그중에서 9,440만 톤은 수생동물로서 전체 수생동물 생산량의 51%를 차지합니다. 양식업의 성장은 수산식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만 미래의 확장과 강화는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말합니다. 이 양식 생산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들이 있을까요? 1950년대에는 이제 프랑스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러시아 등이 이런 나라들이 현재 소수의 국가가 양식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세계 전체의 52.9%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인도가 10.2%,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수행동물 생산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아프리카, 북아메리카가 오세아니아 순이고요. 그리고 김이라든가 미역 등의 조류 생산은 중국이 2,20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인도가 922만 톤, 한국이 세 번째로 173만 톤을 생산하고 있지요. 수산물 최고 수출국은 중국, 노르웨이, 베트남, 에콰도르, 칠레 순이고요. 수산물 최고 수입국은 미국, 중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순인데요. 수산물의 연간 국제무역 가치는 1,950억 달러에 이릅니다. 네, 전 세계 수산물 소비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수산물 식품의 기록적인 생산은 식량 불안정과 영양 실조를 해결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2021년 전 세계 수생동물 식품 소비량은 1억 6,25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1961년 이후 전 세계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증가를 했으며 세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61년 9.1kg에서 2022년에 20.7kg으로 증가를 했지요. 수행동물이라든가 조류는 건강한 식단을 육성을 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한데요. 수산물 식품은 전 세계 동물성 단백질의 15%, 총 단백질의 6%를 차지하는 고품질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을 포함한 주요 영양소를 제공을 합니다. 2021년엔 모든 동물성 공급원에서 32억 명에게 1인당 단백질 공급량의 최소 20%를 기여를 했지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연간 수산 및 양식업 생산의 총 최초 판매 추정액을 4,720억 달러로 보았고요. 양식 생산의 총 첫 판매 추정액을 3,130억 달러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이 양식업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이제 양식이라든가 어업 이런
전망을 보면은 수생동물 생산 증가량은 2032년까지 10% 증가를 하면서 2억 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양식업 확대와 포획업 회복이 이러한 증가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32년 1인당 평균 21.3kg의 소비량이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소득 증가와 도시화, 유통 및 시계 트렌드가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1인당 겉보기 소비량은 생산량 예측에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영양 요구라든가 특히 동물성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말합니다. 이 여업과 양식업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양과 식량 이런 안보 외에도 어업과 양식업은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죠.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수산 및 양식업의 1차 부문에 고용된 사람은 약 6,180만 명으로 1차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수납 양식업이라든가 불특정 업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분류된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은 전체 노동력의 24%를 차지하지만 가공 하위 부문에서는 62%를 차지했는데요. 임금의 차이라든가 해당 부문에 대한 여성의 기여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젠더 기반 폭력 등 성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일자리 비율을 보면 양식업에서 일하는 전 세계 인구의 85%가 아시아이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유럽, 오세아니아 및 북아메리카 합산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센터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K온이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손잡고 미국산 리튬 공급망을 확대합니다. SK온은 엑손모빌이 아칸소주 리튬 염호에서 직접 리튬 추출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리튬을 최대 10만 톤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가 출시 5년 만에 누적 판매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1분의 한 대꼴로 판매된 셈입니다. 현대건설이 무제 협력업체 대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현장에 2억 5천여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장원조경, 청호건설 등 47개 협력사에 감사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자사주 6.73%인 247만여 주를 소각합니다. 한 주당 가액은 500원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199억 9천만 원으로 다음 달 3일 소각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 금요일 32도 보이겠고 습도가 높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으로도 점차 확대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의 많게는 150mm 이상, 남해안으로도 최대 6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 내륙은 내일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세종 3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이 19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의 아침 기온 20도 예상되고 한낮엔 광주 27도, 부산 26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은 비가 내리면서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서쪽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요일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